갑니다. 자, 22번 읽어봅시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N까지 합한 거 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N까지의 합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an 분의 2는 10분의 1이다. 그럴 때 a10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봐라. 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보란 이야기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 돼. 그럼 초항을 A1, 공차를 D라고 하자. 그때 가 말이 해석이 돼야 된다. 가 말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n까지 합한 거 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의 합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해서 잘 안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못 푼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야. 여기다 내가 단어를 하나 넣어볼게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항상이란 말을 넣어볼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요 식의 값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생각이 안 드는가 봐요. 자, 항상 일정한 값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진다 라는 표현을 보면 앞으로 뭐 다른 문제도 요 비슷한 표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풀죠? 첫 번째, 자, 항등식인데 그게 어떤 항등식인데 그때 모르는 미정계수를 정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미정계수법이랍니다. 그럼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죠? 또, 또 수치대입법. 숫자 집어넣어서 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개수를 비교해서
정하는 비교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방법 다 쓸 수 있느냐? 이 문제 두 방법 다 쓸 수 있어. 자, 수치대입법을 써봅시다. 수치대입법을 쓴다는 이야기는 1에 대해서도 n이 1일 때도 성립해야 되지. 그럼 n이 1이면 요 식의 값은 뭐가 되죠? 어디서 분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한 거야? 그렇지. A1 혼자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렇죠. A1 더하기 A2입니다. 그럴 때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 됐으니까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랑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맞나요? 그래. 그럼 뭘 집어넣고? 이 넣은 거. 이 넣으면 분모는 뭐 됩니까? n이 2 될 때는 A1 플러스 A2분의 분자는 A1부터 A4까지의 합이 됩니다. 요 두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같은 값이 돼야 되죠. 그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 됐으니까 이 값이나 같은 값이 돼야 돼. 자, 이 개념은 수치대입법을 개념을 써서 우리가 얻은 식이다.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항상 그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일 때하고 2일 때만 딱 집어넣으면 요 관계식이 나와. 자,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 된댔습니다. 자, 그럴 때 가면 요거를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분모는 A1 그대로이고 분자는 A2가 A1 플러스 D죠. 따라서 얘는 2A1 플러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2A1 플러스 D 그대로 똑같이 되고 분자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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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이 4번 있어. 따라서 4A1 더하기 그 다음에 공차는 여기 D, 여기 2D, 여기 3D 합하면 6D가 되죠. 크로스로 곱하면 2A1 플러스 D의 제곱이 A1 곱하기 4A1 플러스 D가 6D가 됩니다. 요걸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A1하고 D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저 풀어줄게요. 전개하시면 4A1 제곱 플러스 4A1D 플러스 D 제곱이 4A1 제곱 플러스 6A1D가 되죠. 그죠? 그럼 4A1 제곱, 4A1 제곱 없어지고 4A1이 여기로 넘어가면 D 제곱이 뭐가 된다? 2A1이 되죠. 2A1D가 됩니다. 근데 D가 양수랬죠? 양수랬으니까 결과적으로 D를 약분하시면 D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2A1이 되지. 그죠? 그래서 A1하고 D에 대한 관계식은 얻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나를 써먹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D가 2A1이에요. 그럼 AN을 써보면 AN은 처음에는 A1,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죠? A1 플러스 D인데 D가 2A1이야. 따라서 뭐가 됩니까? 3A1이 되죠. 다음 세 번째 항은 5A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란 이야기지. 따라서 일반항 AN은 뭐가 됩니까? 1, 3, 5 나가는 거니까 홀수제. 홀수니까 홀수는 2n-1이야. 그 2n-1의 A1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요 AN 자리다가 요 2n-1의 A1을 대입하면 부분분수 분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A1 값하고 D 값은 요 관계를 가지니까 A1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암산해 보면 얘가 A1이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자, 요 부분은 식은 뭐가 되느냐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분의 2에다가 곱하기 A1 분의 1이죠.
그것을 시그마 한 것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한 것이 10분의 1이 된다 하는 소리가 돼. 그럼 a1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곱하기 얘는 풀었으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 되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자리 바꿨었습니다. 뒤에 걸 앞으로 썼다.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는 분모끼리의 숫자 차가 2창이 나니까 2가 없어지죠. 원래 앞으로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남은 것은 뭐만 남습니까? 요거 쭉 분수수일 분무수 분해하면 A1분의 1만 남죠. 여기는 1만 남는 거니까 따라서 A1분의 1이 됩니다. 요게 10분의 1이에요. 따라서 A1이 얼마가 된다? 10. A1이 10이면 D는 얼마요? 20이 되죠. 그죠? 따라서 A10은 A1 플러스 몇 D? 9D 되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10 더하기 180. 그래서 구하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쭉 풀어줬는데 뭐 산수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김에 쭉 풀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사실 뭐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핵심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면 항등식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항등식 개념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가 있다?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다. 그럴 때 지금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편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식값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식값이 같다. 요걸 계산하면 A1하고 D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항 AN의 표현을 얻을 수가 있어. AN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A1을 구하면 끝인 그런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개수비교법을 쓸 수는 있겠니? 자, 우리가 금방 풀 때는 수치대입법의 개념을 썼는데 개수비교법으로 할 수도 있을까? 정인 씨, 말해봐.
미안하다. 내가 마이크 꺼놨다. 여보세요? 내가 마이크를 꺼놨다. 내가 이 물 마신다고 마이크 껐다가 켜야 되는데 켜는 걸 깜빡했다. 쏘리. 말을 하니까 나가 삐꾸나. 잘못됐는 거야. 언니는 이거 개수 비교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식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내가 설명해야겠다. 여기 있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더래요. 어떻게 써놨냐면 분모 계산하면 가우스 합에 의해서 얘는 분모 합은 2분의 a1 플러스 an 곱하기 n 되죠. 그 다음 분자의 합은 마찬가지로 2분의 a1 플러스 a2n 곱하기 2n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는 걸 우리가 유도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쓸 자리가 없어서 좀 옮길게요. 이거 왜 이리 버벅대? 잠시만. 날라갔어. 오호이. 그냥 쓰자. 바쁜데. 그러면 금방 거기서 2 약분하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a1 플러스 an 되고 분자는 a1 플러스 a2n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분모에 있던 2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n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분자에는 2n이었기 때문에 2가 남아요. 그럼 그때 요거를 계산하면 초항을 a1 공차를 d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지? a1 플러스 an에 대해서 an이 a1 플러스 n-1d니까 얘가 2a1 플러스 n-1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도 똑같이 n이 아니고 2. 얘를 왜 n이라고 써놨어? 2가 남았다 이거. 분자도 똑같이 계산하면 얘만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a1 플러스 2n-1d가 되죠. 거기에 2배를 하니까 4a1 플러스 그 다음에 2n-1d에 2배를 하니까 4n-2d가 돼. 요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 말이야. 요까지 썼었지 고은씨. 풀이 보니까 이렇게 써놨던데 맞나? 요걸 k라고 썼던데 아니야? 그렇게 썼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야 생각을. 항등식이라고. 근데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야? 응?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어떤 문자에 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돼 있었어. k는 그냥 상수고 n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n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걸 넘겨서 n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n 앞에가 다 같아야 돼. n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분모를 넘기면 또는 이걸 약분해도 됩니다. 약분해도 되는데 그냥 넘겨서 합시다. 생각이 편하게. 4a1 플러스 4n-2d가 k에 2a1 플러스 n-1d입니다. 그럴 때 얘를 n으로 정리를 하시면 n 앞에 있는 게 4dn 있죠. 그 다음에 n 없는 애들이 4a1-2d가 있어. 그다음 여기에는 있는 값이 뭐가 있습니까? dn인데 그 k 곱해야 되죠. 그래서 kdn 됩니다. 거기다가 남은 것은 2a1k 마이너스 dk가 됩니다. 그럴 때 이게 n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요 값하고 이 값하고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지? 따라서 k 얼마야? 4죠. 여기서도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요게 약분하면 n 앞에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는 dn이고 요거는 4dn이거든. 그럼 요 k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n이 뭐가 돼도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는 d고 여기는 4d단 말이야. 그럼 약분하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바로 여기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을 이제 이렇게 고쳐서 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럼 그때 얘하고 얘하고도 뭐가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따라서 4a1-2d가 여기 대입하면 8a1-4d가 되겠죠. 그죠? 그럼 넘어가시면 자 2d가 뭐가 됩니까? 따라서 2d가 뭐가 돼요? 4a1 되지? 그래서 d는 2a1이다.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느 쪽이 편하니? 두 번째 게 편하면 두 번째 거로 하면 돼.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정인 씨는 어느 쪽이 편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항상 첫 번째로 설명을 한다. 원래 모든 수학 문제는 수치 대비 편하죠. 직접적으로 뭐를 봐야 편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치 대입법을 쓰든 개수 비교법을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둘 다 항상 똑같은 거다. 그게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문장 가마 표현을 보면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구나, 그 개념을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n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구나.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항등식의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이 드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나 여기 이제 또 있냐? 음, 없어? 그 다음에 정인씨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파일 51번. 자, 물어봐. 몇 번? 정인씨부터 물어보자. 없어? 고은이는? 음, 78번. 자, 78번. 순환소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의 각 항이 A1은 0.1땡, A2는 0.10땡땡, A3는 0.100 땡땡,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n번째 항 AN은 0.100이 n-1개 있고 양 끝에 땡땡이 붙어있는 순환소수로 표현된다고 한다. 일반항 AN이. 그럴 때 그 일반항 AN을 구해서 요 무한합을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표현, 여기 있는 요 표현은 AN에 대해서 AN을 안 구해도 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게 이 표현 자체가 AN하고는 무관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듭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얘가 AN하고는 무관하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조건 자체를 아무리 많이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는 조건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수학 문제는 딱 필요한 것만큼만 해석하면 돼. 자, 지금 이거는 풀었어 봐. 1 집어넣으면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이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a3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죠. 3 집어넣으면 하나만 더 쓸게요. 3 집어넣으면 a4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쭉 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없어지지? 그죠? 다 없어집니다. 이게. 맞죠? 요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 n 플러스 1인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것이지. 그죠? 무한대 한 번째 항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무한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요게 뭔지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만 구하면 되느냐? A1하고 n번째 항이 아니고 무한번째 항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라. 이 구조가 이런 표현으로 된 게 자주 나오는데 요것은 AN이 싸그리 중간항들이 다 날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금방 보지만 이렇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미 주어져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그 n번째 항, 무한번째 항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자, 근데 정식 풀이는 좀 이따 할 건데 n번째 항도 구할, 일반항도 구할 건데 빠르게 답만 구하는 것만 지금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조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이 항들이 다 날라가서 첫 번째 항이고 n번째 항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번째 항이고 무한번째 항만 구하면 된다. 그 개념인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무한합이야. 무한합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구하지? 무한합의 뜻이 뭐예요? 응? 무한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부분합의 극한값이죠.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해야 돼. 부분합의 극한값.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는데 부분합은 얘를 계산하면 n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얘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이 되고 얘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전체에. 리미트를 갖다 붙인 게 극한을 붙인 것이 우리가 구하는 무한합이 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얘는 자, 요까지 우리가 끊었을 때 요게 남았고 요 a3분의 1이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n번째까지 끊었다라고 하면 얘가 없어지고 마지막 요 an 플러스 1분의 1항은 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1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요걸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a1분의 1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하고 관계없지. 그래서 이걸 밖으로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을 구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 얘를 계산하는 것은 봐봐봐.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 무한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
처음에 0.1땡, 그 다음에 0.10땡 풀었으면 이거는 0.11111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0.1빵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얘는 0.100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n번째 항은 무한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고. 0.1 그 자체죠. 0.100이 무한개가 쓰이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0.1이야. 그럼 얘는 0.1입니다. 그 0.2, 요 극한값은 0.1입니다. 그것의 역수제 n번째 항은 0.1인데 걔를 역수를 쳐야 돼. 따라서 0.1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분수로 고쳐서 뭐가 됩니까? 9분의 1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9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9가 됩니다. 얘는 10이죠. 따라서 얘 답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 AN은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뭐만 알면, 문제 구조만 알면, 이 부분이라는 게, 이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식이구나. 그걸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해. AN을 구하는 것보다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잖아. 이런 표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도 마찬가지지. 또는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고 k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이 저 a가 왜 없어져? 여기가 이렇게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얘 계산하면 뭐가 남을까? 다이렉트로 해석이 안 되시면 뭐 하면 됩니까? 풀어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 풀어 쓰시면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3 마이너스 a2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가 a4 마이너스 a3 쭉 가서 n번째 항은 어디까지 간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 다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똑같은 원리로 없어지면 남은 것은 요까지 없어지니까 똑같잖아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조만 보면 그 극한값이 구해지는 것이지 꼭 일반항을 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뭐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근데 꼭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이렉트로 보는 방법.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해인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그럴 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 일반항은 뭘 표현한 거다? 음? 일반항은 뭘 알아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지?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든 등비 수열이 일반항이든 뭐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이든 개차 수열이든 뭐든 뭐를 표현한 것이 일반항이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수열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반이야, 반. 수열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뭐하고 합하고. 뭐하고 합이요? 규칙성이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얘가 변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이야기라면 수학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한 가지가 10개, 10대 난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풀렸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리만 가설. 들어봤나? 고은 씨, 리만 가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봤죠? 정인 씨, 리만 가설이라고 뭐 이름은 들어봤나? 요게 리만 가설이란 게 뭐냐면 제타 함수란 함수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그 z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풀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소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만 가설을 풀면 소수의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 소수가 2, 3, 5 소수점 아래 있는 그 소수점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수라는 건 약수가 2개인 수. 이런 숫자들은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분명히 소수는 무한계거든. 그건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얘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느냐, 규칙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모르잖아, 그지? 근데 규칙성은 있어. 에? 이게 어떻게 규칙성이 있어요? 리만 가설의 제타 함수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 제타 함수에 그 나오는 값들이 전부 다 이 값들이 나와. 제타 함수를 계산하면 거기에 나오는 값들이 이게 나온다고. 알았어? 근데 그 제타 함수가 왜 그렇게 소수가 나오는지를 말을 못해. 그게 리만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만 가설이 입증이 되면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소수가 나오는지만 설명이 되면 이 소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만 가설이다. 요 소수의 규칙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주나 이런 걸 보면 소수의 규칙성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 우주의 이 뭐 돌아가는 구조가.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다루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뭐가 핵심이라고? 규칙성.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규칙성을 구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일반항 AN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걔의 규칙성이 뭔지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규칙성을 찾고 싶어. 어떻게 찾죠? 우리는 일반항 A를 구할 거야, 여기서. 그럼 얘 규칙성을 말하며 찾으면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고. 이런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만 그걸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1을 순환소수는 항상 중학교 때 배울 때 분수로 표현하라고 배웠죠. 분수로 표현하면 A1은 9분의 1이에요. 그 다음 A2는 뭐예요? 순환마디가 두 가지. 그렇지. 99분의 10이 되죠. A3는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A에는 보이지 이제. 음, 음. 그렇죠. 10의 n-1승이죠. 다 했네. 그제? 10의 n-1승이가 10인데? 아, 10에 이거 100이다. 이거 잘못 썼다. n-1승. 그럼 요거면 얘의 역수를 구한댔어. 우리는 an을 구하는 게고 an분의 1을 구한댔어요. an분의 1은 뭐 됩니까? 역수를 취하면 10의 n-1승분의 10의 n승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얘는 각각 나누면 10 마이너스 10의 n-1승분의 1 되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는 저 준식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은 요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따라서 10 마이너스 10의 n승분의 1이 되겠죠. 그거 빼기 그 다음에 an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an분의 1은 그러면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하고 10하고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남은 애를 우리가 정리해서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 마이너스 10의 n승분의 1이 돼. 요건 무슨 수열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해도 되는데 다이렉트로 각각 구해도 돼.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죠. 초항은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10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죠. 따라서 1-10분의 1분의 분자는 1 마이너스 뒤항은 1-10분의 1분의 초항은 10분의 1이죠. 그죠? 분자모에 10 곱하면 여기 10 곱하면 9분의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9분의 1이죠. 따라서 9분의 9 그래서 똑같이 답은 1이 나옵니다. 모양은 아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합자체를 각각 구한 것이고 얘는 그냥 첫 번째하고 마지막 무한번짝만 계산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요런 형태를 보면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제압 있지만 여기에서 이게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플러스 되었다가 마이너스 되었다가 항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 항들이 싹 날아가는 구조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정의시 아까 없댔지? 그러면 요건 이제 다 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은 내일 하고 그러면 그 세 번째 파일도 하자. 조금만 하고 푼 것 중에 물어봐. 몇 번? 맥 있나? 맥 있나? 안 매겼으면 냅두고 그러면 킬러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는 내일 하고 감도 함수의 활용에 우리 어디 할 차례냐면 전에 하다가 말은 게 기억나는 거 한번 보자. 이거 했어? 151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요거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요거는 했어 안 했어? 요건 했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핵심은 GX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그 GX 그래프는 무엇에 의해서 GX가 결정이 된다. 이 구조에 의해서. fx가 양수냐 음수냐 이 부분이 핵심이죠. fx가 양수가 되면 gx는 0이지. 요 절대값이 그냥 풀려버리면 없어지면 fx-fx가 되니까. 그 다음에 fx가 음수가 되면 이때는 마이너스 2fx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x축 아래에 fx가 그려진 부분을 위로 2배를 해서 위로 그려줘야 돼. 양수 쪽에다가 x축 위에다가 2배를 해서 그려줘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fx를 그리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근데 그 fx 모양은 얘거든 얘. 그래서 얘 모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서 구하고 음수 쪽은 얘 이차함수를 뒤집어 놓은 걸 그린 걸 가지고 그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정수케의 개수를 구했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했나? 149번. 안 했죠. 요거는 안 했습니다. 요거는 어렵다고 내가
다음 시간에 한다고 넘긴 거야. 그래서 쉬운 거 한다고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쉬운 거 한다고 150번 한 거야. 148번까지는 다 했다. 근데 다 하긴 다 했지만 나는 풀어주긴 다 풀어줬어. 물론 중간에 그 너무 복잡한 거 있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그거는 뺐어. 그지? 그런 문제가 두어 개인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내가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다 풀어줬고 한 개는 그 문제가 너무 심하다, 선 넘었다. 요즘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선 넘은 문제라서 그래서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만 보여줬어. 그래서 자 149번 해야 되는데 149번이 하기에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요 지금. 51분이네. 그래서 살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 하나 하고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51번. 151번은 21번이지만 2013년 21번이야. 그래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뭐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킬러 문제 아니야 이거. 요거만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안에 풀고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오케이? 자 갑니다. 음. 함수 fx가 kx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단 k는 양수다. 요거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t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자. 그럴 때 함수 gt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읽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탁탁탁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는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k가 뭐냐? 이 k가 뭔지를 찾아야 돼. k는 요 값이에요, 값. 근데 뭘 만족하는 k 값이냐? y는 fx 위의 점 t, ft 얘를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서 그 곡선 위의 점 중에 t, ft라는 위치, 선 따라서 쭉 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고. 찾아서 걔의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쪽,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할, 짧은 쪽을 선택할 거라고. xy축까지의 거리 중에서. 그렇게 될 때 그 짧은 쪽까지의 거리를 선택한 함수 gt가 t값에 따라서 쭉 나올 건데 걔가 딱 한 번만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도록 하는 그런 k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라고. 핵심은 이거다. xy까지, x축, y축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그러면? 뭐 여기까지 읽으면 뭐 선택은 없지. 다른 게 없죠. 뭐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래프. 내가 이 이야기를 30년째 하고 있어, 애들한테. 내가 애들 가르치지, 뭐, 되게 오래됐거든. 하여튼 간에,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내려면 얘를 그려야 돼, fx를. 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린다? 당연히 그 값을 구해야겠죠.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미분을 배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fx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f'x인데 이 f'x는 내가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fx, 이 x승을 미분하는 모양은 이렇게 어떤 함수에 이 x승이 곱해진 애를 미분하는 것은 곱미분을 일일이 쓰면 어차피 이 x승 묶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공식화해서 기억하는 게 우리가 손으로 쓰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편합니다. 얘는 fx 더하기 f'x의 2의 x승이랬어. 그죠? 그 다음에 fx 2의 마이너스 x승. 얘를 미분하는 거는 뭐가 되죠? 고은씨 말해봐. 음, 그렇죠. f'x를 먼저 쓰고 거기다가
fx를 뺀 걸 쓰면 됩니다. 뭐 자리 바꿔서 말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을 하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2의 마이너스 x승이 된댔어. 그러면 지금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k는 그냥 앞에 쓰면 됩니다. k는 있고, 자, x제곱을 미분한 걸 써야겠죠. x제곱 미분하시면 2x 마이너스 그 다음 fx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2 되죠. 요것에 2의 마이너스 x승이 됩니다. 따라서 x가 0인과 2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때 f0은 0이지? 그 다음 f2는 2제곱분의 4k가 됩니다. 집어넣으면, 자, 근데 k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뭐 어떤 달리 말이 없어. 그냥 k랬어. 그래서 요거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 건 아니네. k가 양수라고 표현해놨네 여기. 그래서 k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큽니다. 그럼 얘는 극소야. 0,0은 극소점이야 극대점이야? 얘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원점 2점은 극소점입니까 극대점입니까? 극소점이죠. 얘가 극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양수니까.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0,0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2, 제곱분의 4k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이런 모양의 함수는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된다? 보통 다 내가 붙여놓잖아. 얼마로 가요, 고인씨?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이 식은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죠? 이 x승분의 x제곱이 되는 모양이니까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는 로다 3제에서 분모가 차수가 큰 게 되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가 돼버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 돼서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에 k는 양수야.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여기 이제 t, ft라는 점들을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쭉 움직인다고.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하자. 요 점이라고 하면 이게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을 하래. 그렇게 한 함수를 생각을 하자고. 오케이?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곡선 따라서 쭉 움직여 나갈 때 금방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이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요쯤 있다고 합시다. 원점에 가까이 가는 위치. 여기에선 짧은 쪽 요쪽이야. 그지? 그럼 요 길이가 GT예요. 요 길이가 GT. 요 길이가 GT가 아니고 쭉 가다가 언젠가는 XY 길이가 같아지는 위치가 있어. 요까지 거리하고 요까지 거리가. 그지? 그럼 그럴 때 짧은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짧은 쪽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짧은 쪽이라는 게 어느 쪽일까? 여기서 뭔가 건시 얘기해봐. 왜 이야기 하려다 만 이야기해봐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y는 마이너스 x를 여기다가 딱 그려봐.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자. 이 생각 들면 다 푼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요 지점은 녹색으로 할까? XY 좌표가 거리가 같아진 위치지.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x 위쪽은 어떻게 됩니까? 선이 이렇게 가죠. 위쪽은 짧은 잘못 말했네. 반대로 했다. 미쳤구나. 자, xy 위쪽에서는 어느 길이를 요 gt 값으로 해야 돼? x 값이야, y 값이야? 요 만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은 x 값들이야, y 값들이야? 짧은 쪽이 y 값이야? y 값은 이건데 길이가 x 값이죠. 요때는 x 값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쪽이 x 값이죠. 맞죠? 따라서 x 값으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길이들을 요쪽을 이렇게 요 빨간 길이들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요게 짧은 쪽이니까.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니? 이 빨간 길이들을 싹 떼서 그걸 x축 위에 세로 쌓을 거 아니야. 요 길이를 싹 떼가지고 이렇게 x축 위에 세로 쌓을 거야, 세로. 요것들을 떼서. 그럼 걔는 뭐하고 똑같냐고. 아니, 요 빨간 길이들을 싹 떼가지고 그거를 t 위치에다가 세로 쌓은 게 요게 빨간 선들이 싹 움직이는 게 gt잖아. 그지? 자,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요거 넘어서면 짧은 쪽은 요쪽이 짧은 쪽이죠? y 값이 짧은 쪽이 되죠? 그럼 이 y 값들을 여기 요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0까지의 위치들에서 짧은 쪽의 거리를 찾으면 요 빨간 길이들이 짧은 쪽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GT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점들을 싹 모아서 선을 만들면 요 선이 그대로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요 교점 여기부터 요까지는 요 만나는 교점의 x 위치부터 요부터 요까지는 요 빨간 선 다시 말해서 fx 그대로가 gt가 되는 거라고. 요거는 이해되지? 음. 그러면 그거 말고 위에 있는 그 바로 전에 요 만나는 교점 전의 위치에서 빨간 요 길이들을 싹 잘라 가지고 쌓으면 얘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짧은 쪽이니까. 그럼 그것들을 쌓으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뭐가 되냐고.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역함수는 역함수인데 역함수 비슷한 거죠. 역함수 자체는 아니야. 왜? 역함수는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켜야 되니까. 그치? y는 x에 대칭시키면 저게 밑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건 아닌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킨 모양이니까 역함수 비슷한 거야. 맞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럼 요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나? 미분 가능합니까? 그림만 보면 되겠네. 요 빨간 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요 지점에서. 들어갈 때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대칭시킨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 나올 때 접선 기울기는 요렇게 나오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들어갈 때 접선 기울기하고 나올 때 접선 기울기는 같아.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그려집니다. 그려지는데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킨 상태로 접선 기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뚫고 지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전에 우리가 절대값이 와서 뚫고 지나가는 거 많이 다뤘잖아. 뚫고 지나가면 미분 불능이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반대쪽에 접선 기울기가 그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기울기 값하고는 다른 값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말은 벌써 여기서 미분 불능이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만 있으랬어. 한 점만. 그럼 나머지는 쭉 가다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스무스하게 그려져야 되지. 짧은 쪽을 XY 거리 중에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 중에서 짧은 쪽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스무스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쪽에는 뭘 그려야 됩니까? 짧은 쪽을 선택하는 것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다. 아까 여기 y는 마이너스 x 그렸잖아. 그렇죠. y는 x를 그림을 그려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짧은 쪽은 이 선들 다가 x 값들이 다 짧은 쪽이 되지. 그제? 그래서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게 내려올 수 있는 게 금방과 똑같이 내려올 수 있는 게 뚫고 지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항상 값들은 x 값들만이 선택되겠죠. 짧은 쪽들은. 긴 쪽이 요 그러니까 y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말 잘못 반대로 했네. 요 길이들이 x 좌표가 짧은 길이가 안 되고 항상 긴 길이가 되기 때문에 y 값이 여기 요 좌표에 대해서 t, ft라고 하면 그 ft 값이 작은 쪽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하여튼 간에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이란 거는 뭐만 찾으시면 됩니까? 접할 때의 k 값이 구하는 답이 되겠죠. 이것이 y는 x일 때 그러면 k 값을 구하고 싶어. 요 순간에 k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 곡선하고 y는 x가 접하는 순간에 k 값이 구하는 답이다. 고은씨 맞지? 응. 응.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요때의 k 값. 말이 없군. 다 했잖아. 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물이나 먹자. 접점을 잡아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됩니까?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 접선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니? 원점에서 끈 0,0에서 끈 접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곡선 밖에서 끈 접선이야. 요 사실은 요것도 원점도 이 곡선이 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접선 자체는 곡선 밖에서 끈 접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곡선 밖에서 끈 접선은 접점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접점을 뭐라고 하자? 접점을 t, kt 제곱에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합시다. 하면은 접선은 뭐가 됩니까? y는 불러봐. 기울기. 여기 써놨죠. 요걸 그대로 문자를 t로 바꿨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k의 t에 t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t승 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kt 제곱에 2의 마이너스 t승. 여기에 뭘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0,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0,0을 대입하시면 얘가 0은 여기에 x자리에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t를 여기다 곱하면 얘가 kt 제곱에 t 마이너스 2에 2의 마이너스 t승이 돼. 거기다가 뒤쪽은 kt 제곱에 2의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t승, 2의 마이너스 t승, 또 k는 양수를 했으니까 없애버리고 t제곱도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남은 것이 t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그럼 얘가 0이니까 t는 결과적으로 1 되죠. 그럼 t가 1이란 이야기는 접점의 x좌표 여기가 1이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t값을 k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값. 그때의 k값. 어떻게 구한다? 그럼 마지막 다 했어. 그때의 k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못하면 기울기가 얼마다? 얘가 기울기인데 여기에 t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 얘가 1이 돼줘야 돼. 그죠? 그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1을 대입하시면 자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얘가 1. 따라서 k는 얼마예요? 얘가 넘어가면 얼마? 아니 이게 2죠. 2 넘어가면 2가 됩니다. 2분의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구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고은이가 요 y는 마이너스 x 말한 순간 벌써 풀이는 끝났어. 그 풀 줄 아는 거야.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x축까지의 거리와 y축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때는 필요한 직선이 뭐다?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3분만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